안녕하십니까. 코퍼스 속 빈도로 살펴보는 저지의 양상, X스럽과 X적을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될 국어국문학과 박성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저지 현상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저지의 모습을 살펴보고 저지의 기존 정의와 한계를 알아본 뒤 저지에 대한 다른 접근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한 그 다른 접근법을 기준으로 코퍼스 속 저지의 양상을 살펴보고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저지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객관적이다와 객관스럽다는 상보 분포를 이룬다. 객관적이다만 쓰이고 객관스럽다는 쓰이지 않는다. 이것이 저지의 대표적인 예시다. 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래 예시를 볼까요? 여성적이다와 여성스럽다는 아래 예문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혀 어색함 없이 서로 쓰입니다. 여기서 X적과 X스럽이 정말 저지의 예시인가? 라는 의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저지의 기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새 어휘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어휘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 즉 의자 앉기 게임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의미의 의자는 하나뿐이고 어휘 두 개가 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성적이다와 여성스럽다는 둘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기존 정의는 실제 현상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규칙처럼 여겨지지만 실제 생활과는 맞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에 대한 궁금증으로 추가적인 자료를 탐색하다가 이광호의 논문을 발견하고 거기서 새로운 접근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생산성이라는 것인데요. 생산성은 파생접사가 어떠한 어기에 결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확률적 개념이고 수치화가 가능하죠. 옆에 보이는 도식이 이광호가 생산성을 수치화한 도식입니다. 그럼 수치화를 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직관적인 비교가 아니라 정량적 비교가 가능해집니다. 즉 저지를 설명하는 새로운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X적과 X스럽의 생산성은 어떠한가? X스럽의 경우 1.659, X적의 경우는 2.865로 논문에 살핀 파생접사 중에는 높은 생산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이광호는 파생어의 빈도를 살폈는데요. 빈도는 실제 양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죠. 실제 언어 양상에서 X스럽과 X적의 저지는 어휘마다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조심의 경우는 조심적은 나타나지 않은 반면에 조심스럽은 353개가 나타나고 있죠. 반대로 휘황 같은 경우는 휘황적이 나타나지 않지만 휘황스럽은 하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간 부분, 진한 부분은 스럽과 적이 저지를 보이지 않는 어휘들입니다. 이처럼 저지가 나타나지 않는 어휘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본 논문의 연구 자료는 2000년에서 2005년의 자료입니다. 발표자는 지금도 이때와 같은 양상을 보일까? 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와중 물결 21 코퍼스와 그 분석 도구인 CAT-T21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물결 코퍼스는 대규모 신문 자료를 기반으로 한 코퍼스인데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신문에 2000년부터 2013년에 기사를 모아놓은 6억 어절의 코퍼스입니다. 이 코퍼스를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가 바로 웹 기반 코퍼스 분석 도구 CAT-T21입니다. 이처럼 단어 빈도, 공기어 분석, 용례 검색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발표자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용례 검색기를 활용해서 이광호가 제시한 어휘의 사용 양상을 살폈는데요. 검색은 어절 단위로, 일치 유형은 와일드카드 일치를 활용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이처럼 어절 검색에 여성스를 입력하고 앞뒤로 별표를 입력하게 되면 여성스를 포함하는 모든 어절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따옴표 여성스러운 부터 시작해서 여성스러우면서도 등등 해서 여성 스포츠회, 한국 여성 스포츠회까지 모두 검색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를 이용해서 발표자는 별표 X척, 별표 X스, 별표로 질의를 하여서 용례를 살폈습니다. 또 어휘는 다음과 같은 어휘를 선정했습니다. 여성, 남성. 이 어휘는 발표자가 최초로 떠올린 판례이고 남성의 경우는 여성과 성별만 다른데 사용 양상은 어떻게 다를까 궁금하여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신비와 평화 같은 경우는 이광호의 논문에서 저지가 일어나지 않는 어휘 중 신비는 X스럽으로 평화는 X적으로 사용된 빈도 최다 어휘입니다. 비교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년부터 13년까지의 활용 빈도를 모두 찾아서 기록하고 표로 제시했습니다. 이후에 연도별 사용 빈도, 총 빈도수 등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어절 단위 개별 연도 검색 같은 경우에는 빈도가 5 이상인 어절만 검색이 됩니다. 그 연도에 5번 이상 사용된 어절만 검색이 되는데 이에 미달되는 어휘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휘들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13년까지의 전체 연도 검색을 진행한 뒤에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자, 결과를 보실까요? 먼저 여성입니다. 위는 여성적의 표이고요. 아래는 여성스의 표입니다. 여성적은 690어절, 여성스는 1073어절이 나타났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여성적이 여성스럽보다 빈도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후 자료에서는 여성스가 더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스러운 같은 경우 2010년을 기점으로 사용 빈도가 많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에 여성적의 사용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므로 둘은 저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여성적과 여성스럽의 생산성이 모두 높아 잉여적 어휘 생산이 일어나다가 2010년 이후에는 스럽과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남성을 볼까요? 남성의 결과값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남성 적의 경우는 965어절이, 남성 스럽의 경우는 개별 연도 검색이 되지 않아 전체 연도에서 34어절밖에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성 적이 남성 스에 비해 약 28배 많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적의 경우는 2006년부터 13년으로 한정했으므로 실제 양상은 더욱 큰 폭으로 차이가 날 것입니다.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양상이긴 합니다. 남성 적과 스럽은 완벽한 상부 분포를 이루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남성 적이 남성 스럽의 등장을 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나타난 34어절의 용례는 스럽의 생산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분명 여성과 남성, 성별만 다른데 사용례가
완전히 다른 것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원인을 명확하게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 결과는 꽤나 흥미로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비를 볼까요? 신비는 기존 연구에선 스럽이 더 많이 나타난 어휘였는데, 여기 보시면 신비적의 경우는 개별 연도 검색이 되지 않아 전체 연도 118어절, 신비스는 186어절이 나타났습니다.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신비 스럽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두 형태가 모두 사용례가 많지 않죠. 그 이유를 고민하다가 신비 롭의 용례를 떠올렸습니다. 신비 롭은 전체 연도 기준 107어절, 701어절로 굉장히 많은 활용량을 보이죠. 롭은 이광호의 논문 기준 생산성 0.196으로 굉장히 낮은 생산성을 보이는데, 신비와는 굉장히 끈끈하게 결합이 되어서 많이 활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신비적이나 신비스럽이 등장한 이유는 롭의 생산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신비적과 신비스럽의 잉여 어휘 생산을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신비롭은 신비적과 스럽을 완벽히 저지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화입니다. 평화적은 5686어절, 압도적인 어절수입니다. 반대로 평화스의 경우는 160어절, 심지어 전체 연도 기준 160어절입니다. 약 35배의 사용량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건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값입니다. 물론 기존 연구에서는 평화적이 약 10배가량 많이 나타났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늘어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로 오면서 평화적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지고 평화스럽은 평화적에 의해서 효과적으로 저지를 당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특히 개별연도 검색에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개별연도 빈도수가 5개 이하라는 것인데, 이 정도면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양한 네 가지 어휘를 살펴보았는데요. 어휘 비교 결과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적과 여성스럽의 경우는 상호 저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용례가 다양했습니다. 남성적의 경우는 남성스럽을 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 28배의 차이가 났기 때문이죠. 또 여성과 남성은 성별 차이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용 양상이 완전히 다른 것이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신비적과 신비스럽의 경우는 서로를 저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두 영례가 많지 않고 비슷한 수의 용례가 있었는데요. 이는 신비롭의 존재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신비롭의 생산성이 워낙 낮다 보니 신비적과 신비스럽의 등장을 허용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평화적의 경우는 평화스럽을 아주 효과적으로 저지하고 있죠. 35배의 사용량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지는 기존의 의자 앉기 게임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절대적인 기준, 완벽한 상보 분포,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지라는 것은 다른 형태가 등장하는 것을 최대한 막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즉 저지는 절대적인 현상, 언어의 경제성을 공고히 하는 규칙이 아니라 꺼림, 비선호, 나타나지 마 정도의 강요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